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8시 반부터 정책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굵직한 이야기들은 한 세 갈래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삼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수도권 지역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비를 낮추고 비례대표 승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사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백무 국장님, 네. 세종시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일부 이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완벽하게 이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전하면은 결국 여의도에는 이제 그 국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일부 많은 사람들, 많은 유권자들한테 약간 신선하게 느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여의도는 곧 정치의 상징이었거든요. 네. 지난 수십 년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청산하겠다 이런 거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심지어는 과거에 수도 이전까지도 공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일부 그 행정부처들이 세종시로 갔는데 네. 국회는 안 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집권당의 대표인 셈이니까 네. 그 실행령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여의도 정치 종식 이런 부분이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신지호 의원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한 얘기입니까? 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계없이 하겠다는 거죠. 작년에 네.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을 짓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돼갖고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스케줄대로라면요. 2030년경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기는데 네. 생기면서 지금 국회 상임위가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12개, 12개는 뭐냐면 주로 경제사회부처입니다. 세종의 정부 부처가 있는 네. 12개 상임위는 세종으로 다 옮겨갑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법사위하고 외교안보 그러니까 5개 상임위원회가 남고요. 입법조사처도 세종으로 옮겨갑니다. 네. 근데 국회의장실은 또 여기 남아요. 국회 사무처 또 일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수도 분할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행정 비효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수도 분할에 이어서 행정 분할에 의해서 국회 분할까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경제사회부처 세종으로 이전하는 그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네. 그 세종 가갖고 회의를 하고 네. 여의도에서 본회의가 있으면 와야 되고 네. 그러면 그 의원들만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거기 관련된 부처 장차관들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네. 이런 엄청난 이중살림을 지금 하자라고 작년에 어정쩡하게 이거를 처리해 놓은 건데 네. 그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자. 그리고 네. 지금 10만 평 부지입니다. 네. 이제 여의도에. 그런데 그 왜 일부만 남아갖고 국회의장실하고 뭐하고 해갖고 쓴다는 것도 어떤 그 공간의 굉장히 비효율적 활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차제에 그걸 싹 다 옮겨버리고 네. 그러면 공무원도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의원들도 그냥 거기 가서 앞으로 네.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배지 볼 일 없다. 세종에서 그냥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여의도는 정말
그 이제까지 국회가 있어갖고 주변에 고도 제한이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확 풀고 좀 제대로 뭐 금융 문화 뭐 이런 허브를 좀 키워보자 이런 구상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분장실에 있다가 저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만 놀랐을까요? 김두수 단장님, 일단 뭐 여의도에 사시는 주민들도 들썩이실 것 같고 세종시에 계시는 유권자들, 뭐 충청권 유권자들 거기뿐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뉴스를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해놨는데 그 각각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뭐 이 한동훈 위원장 이런 결단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또 그렇게 추진해 가려고 했던데 이걸 이제 받아서 형식은 여의도 정치종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용도 바뀔 거라고 보고요. 네. 여의도가 어쨌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뭐 문화적 또는 뭐 스타트업 벤처 이런 쪽으로도 또 금융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도 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거는 뭐 여야의 어떤 특정한 정당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가 좋은 일이라서 이런 식의 정치가 된다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서영주 소장님, 네. 이제 방금 김 단장님께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이건 반응을 보일 게 없죠. 민주당이 추진하던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선거의 어떤 이슈를 바꿨을 때 이 수도 이전을 던졌던 거예요. 그랬죠. 2004년인가 그때 그럴 겁니다. 네. 갑자기 대중들 앞에서 수도 이전 던지니까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선거 이슈의 큰 프레임이었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던진 내용들 예. 내용은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부터 민주당과 같은 궤를 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나 네. 선거 프레임으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낮은 평가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세종시 이전 부분들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 부지도 네. 선정돼 있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의도에 국회로 옮겨서 여기를 뭐 금융의 어떤 여러 가지 개발 소재로 쓰겠다 여의도의 부지를요. 네. 이거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하셨던 예전에 박영선 네. 후보랑 우상호 후보 자체가 구체적으로 내놨던 공약입니다. 네. 카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했다. 결국엔 수도권의 한강벨트가 무너지고 부산의 남통강벨트도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서울부터 잡자. 그러면 여의도 사람이 제일 좋아하겠죠. 네. 근데 여의도도 좋아하지만 서울시장에 나왔던 후보들이 썼던 공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를 금융도시로 만들고 그다음에 세종을 행정도시로 만들자. 이 축인데 이건 뭐 새로운 게 없어서 그냥 서울 시민들은 또 그럴 거예요. 어차피 2028년에 국회에 이전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건데 뭘 특별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영주 소장님께서는 이미 저러한 공약은 서울시장에 나섰던 그 지금의 야당 후보들이 내놨던 거고 물론 비슷한 부분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 국장님 그런데 지금의 이제 현재 2024년 3월 여의도를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다음에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유권자들의 생각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르고 무게감이 다르다는 얘기는 집행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뭐 여의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도 네. 국회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이 어떻게 국회를 옮깁니까? 네. 그러나 지금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은 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공약은 네. 실행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용산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는 뭐 교감하에 저 공약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국회를 쪼개서 여의도에 일부 남겨놓고 뭐 세종시로 간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네. 다 그냥 몽땅 가서 여의도에서 아예 정치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거 민주당이 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수도 이전 약속과 네. 그중에 정치 부분을 떼어낸 약속과 오히려 유사하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도 하던 건데
라고 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요, 민주당 계열 그 정치인들이 이미 이 공약을 다 내놓은 건데 무슨 뭐 재탕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 계열 그 정치인들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했고요. 네. 그때 국회를 통으로 이전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하자는 얘기였다. 그렇죠. 국회 네. 분할은 얘기했지만 국회 통이전은 얘기한 적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의도를 뭐 아시아 태평양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은 내놨지만 네. 지금 여의도를 보십시오. 동여의도가 증권 금융가입니다. 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가 이제 국회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 중심지, 뭐 금융 중심지 이런 식으로 여의도가 사실상 이렇게 두 개 동서로 분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그 여의도를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국회를 통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지금 서여의도에 고도 제한이 되고 고층 건물에 안 들어섭니다.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국제 금융 허브를 보면 초고층 건물 이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동여의도로만 부족한 것들을 서여의도까지 같이 일체화시킴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확 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그때 2021년 4월 7일 뭐 그때 그럼 국회를 통으로 옮기고 뭐 하자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국회를 쪼개자는 것과 네. 국회를 통으로 옮기자는 거는 이건 천지 차이죠. 자, 그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갈 텐데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아침 기자회견 영상 추가로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온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 과감한 의료개혁, 의대 정원의 큰 증가를 포함한 과감한 의료개혁을 강하게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의 국민들이 걱정이나 국민들의 건강 이 부분도 당연히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대화가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필요한 중재라든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정도. 네, 사실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이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큰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국회의사당 이전 얘기 다시 또 이어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은 의료 사태, 의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숫자 불가역이라고 말하고 있고 대신 의료계는 오로지 2,000 이 숫자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설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그 의사들 대학 총장들, 뭐 병원장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거기에 현직 의사와 전공의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의료 부문에 관한 그 예산을 짤 때 의료계 인사들을 함께 모셔다가 그 예산을 짜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화에 그 어떤 물꼬를 트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오늘 내일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 얘기하고 세종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단장님. 의료 개혁에 관한 얘기 또 의료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의제를 오픈을 하자.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중재를 좀 해보자 이런 입장 같아요.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상당히 그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설에 이야기하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이제 대구를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이 개혁
이게 의대 정원 문제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왜 그 이야기를 전직 대통령과 할까? 그리고 상당히 영남권 자체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연결해 보면 결국 보수의 표를 모아서 네. 그 어떤 안정된 토대를 구축 하면 적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의대 2,000명 정원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뭐 흔히 하는 말로는 맞짱을 뜰 어떤 기반을 마련해서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은 정부도 나서야 되고 총리도 나서야 되고 장관도 나서야 될 일인데 갑자기 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저걸 해결하면 국민들이 옛날에 기억하듯이 87년 6.29 선언처럼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그 여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서로 뭐 약속 대련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속 대련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용산의 대통령실 입장과 그다음에 여의도 뭐 여야 다 포함해서 야당인들 무관심하기만 하겠습니까? 발언을 하고 있지 않을 뿐 뭐 이런 지금 분석들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 좀 자세를 유연하게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 방금 기자회견 들으셨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거명하지 않고 말을 좀 추상적으로 부드럽게 하기는 했으나 아무튼 의제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서영주 소장님 국회 세종시 얘기는 잠시 뒤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네, 일단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요? 궁금해요. 민주당은 기본적인 입장이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정책들이 추진돼야 되고요. 네. 전국에는 이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네. 이걸 조금 더 두텁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는 같은 궤를 하지요. 네. 하지만 이제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이게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강대강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볼모로 네. 하는 이런 현상까지 오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방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0명을 고집하면서 의사들이 그냥 아주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중환자실에 있고 암 치료받을 환자들만 정말 이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은 곤두박질 치는 것이고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서 이룰 수 없다. 선거는 15일 남았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것이죠. 서 소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하고 의료계가 부딪히고 있는 국면인데 네. 선거를 떠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럴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나서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타협안을 중재하는 그런 모습 불가능한 겁니까? 근데 너무 야당이 왜냐하면요 밖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총선 국면에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뭐 이런 입장 아니냐? 그거는 그런 네.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야박한 것이죠. 아, 네. 야당이 2년 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어려울 때 무슨 중재 역할을 해라? 그러면 그만큼 야당에 대해서 대우를 해줬어야 되죠. 윤석열 정부가 무슨 대우를 해줬죠? 야당 대표는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야당에 대해서 국정 파트너로 인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어려움을 처하니까 야당이 뭘 내놔라. 저는 참 그런 비판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좀 일과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야박하다. 제가 좀 더 이제 덧붙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에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네.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온 거 거기에서 의대 정원에 문제가 나왔던 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오늘 발표를 위한 하나의 그냥 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의사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또 3차 윤환 갈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완충제 역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렇습니다라는 어떤 밑장을 깐 거라서 저는 의대 정원의 부분들은 총선 전에 조정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이 차이가 뭐냐면요.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정원, 의대 정원 10,000명을 늘리자는 거고요. 매년 2,000명씩. 예, 매년 2,000명씩 5개년 계획으로요. 의료계의 다수 의견은 뭐냐면 10년에 걸쳐서 10,000명을 늘리자. 네. 그러니까 10,000명을 증원하는 건 맞는데 이 5년에 네. 10,000명을 할 것인지 10년에 10,000명을 할 것인지 그 차이입니다. 근데 네. 지금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께서는요.
10년에 걸쳐서 400명을 늘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중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안과 의대 안과의 중간 정도의 입장이 있어야지 무슨 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제대로 할 텐데 세상에 10년에 400명 늘리자는 분이 어떻게 중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개혁 관련해갖고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의대 정원은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 이거가 의료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예. 일부.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돼요. 지금 네. 전공의 중심의 이 대형병원 운영을 이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그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럼 보험 수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지역 간 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제 윤 대통령이 충북에 가서 뭐 민생 토론하면서 바이오 산업을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데 이게 다 의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들 아닙니까? 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서 의료 광고를 넘어서 바이오 헬스 산업 강국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것들이 의료 개혁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뭐 10년에 10,000명인지 5년에 10,000명인지 그건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얼마든지 열어놓고 머리 맞대고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10년간 400명이라는 거는 틀린 체크입니다. 10년 동안 연간 400명씩이죠. 네. 4,000명인데 이게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400에서 500이고 또 200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이번 그 의사들의 숫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이 문제, 이제 이게 단순히 숫자 2,000명 같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전반적인 의료 개혁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이번 문제가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이 된다면 그동안 그렇게 여러 정권이 해보려고 애썼던 의료 개혁이 이제 한 발짝 떼서 본질적인 궤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역 의료 균형 맞추는 거, 그다음에 필수 의료 수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의사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에 각 그 큰 대학병원들에서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이 가장 중심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륜 있는 의사들이 중심이 되게 하는 체제로 옮아가야 된다. 여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세종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국회 이전하는 문제, 이게 오늘 이제 방금 나온 얘기고 뜨거운 문제이고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 중에 이제 서영주 소장께서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첫 번째 이제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뭐 세종시 이전 부분들은 정말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옮기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맞고요. 네. 서울시가 말하자면은 집중되면서 결국에는 금융으로만 전문화돼야 되는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워싱턴과 뉴욕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은 워싱턴이고 뉴욕은 금융도시로서 국제도시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네. 그러면 서울은 이미 금융도시로서 아까 신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동료도의 금융의 허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요도까지 넓히게 되면 나름대로의 서울이라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요. 여의도에 제한된 여러 가지의 개발 제한 부분도 풀려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에 있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 특혜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저는 한계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는데 실행력이 있다? 이 비대위원장 6개월짜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분 아니겠어요? 결국엔 이거는 실행력의 차원이 아니라 총선의 공약력이기 때문에 급했다고 제가 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세종시 분원을 민주당은 얘기를 했고 전체 이전을 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분원을 하려고 했던 거는 밑자락을 깔아놓고 나서 2028년까지 전체로 옮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세종시 전체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조금 더 실행력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거는 상권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국회를 이전할지 말지를 왜 대통령실에서 정합니까? 국회의원이 정하는 거죠. 그거는 국회 지금 말하면 수도 이전이 아니라
행정이랑 금융이랑 분리하는 이런 구체적인 국가 정책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입법권에 대한 침해입니까? 자, 좀 저기 과도한 해석이. 아니 기본적으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이요 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실행력을 얘기하는 거는 집권당이잖아요. 네. 야당하고는 다르죠. 네. 그런 점에서 실행력을 얘기한 겁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통이전 여의도 정치 종식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말을 꺼냈는데요. 이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유권자와 국민들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있으실 텐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의견을 지금 댓글에 달아주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중요해지는데요. 저희 두 가지라고 제가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김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가령 이제 형식이 내용을 담보한다. 형식적인 변화가 내용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여의도 정치 제발 좀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했으면 발전했으면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보려 했는데 그때마다 실망이 더 크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옮아가면 그러한 국회 우리나라 정치의 혁신이 정말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 바람, 희망 아니시겠어요? 네, 김 단장님. 저는 뭐 어쨌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네.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청산되지는 않지만 네. 형식을 바꾸면 내용도 바뀌는 것처럼 네. 좋은 계기가 되고 여야 합의로 지금 이런 게 잘 안 된 거는 뭐냐면 한쪽 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거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대체로 민주당이 이걸 쪼개려고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옮기고 싶었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좀 반대해왔고 그것이 이제 마음이 맞춰졌으니까 더 잘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민주공화국에 맞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법 전반 그리고 이 정당법 이런 것들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게끔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처럼 하려면 미국은 중앙당이 없습니다. 네.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결정하고 대통령하고 상의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중앙당과 대통령이 싸웁니다. 그러면 대화와 타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까지 이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내용을 현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TV조선 정치부의 최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자 세종시를 국회 통째로 완전히 다 이전한다 이런 내용 기자들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세종시 이전 문제일 줄은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밤늦게 이제 내일 현안과 관련한 정책 발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현안과 관련한 한동훈 위원장의 직접적인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공지만 있었을 뿐, 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현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료 사태 떠올리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의대정원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백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결단 내지는 중재안 같은 걸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한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기자들에게 의대정원 문제는 아니고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알렸을 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깜짝 회견을 통해서 한 겁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건데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미 대선 공약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고 또 국회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하겠다. 네. 이걸 국가주도로 해야 된다라는 대선 공약이었는데 네. 이걸 왜 이제 와서 한 위원장이 꺼내는지 모르겠다. 집행 권한이 있으면 그냥 집행을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이걸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 국장님. 그런데 과거의 황영 보면은 여야가 국민을 위한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합의를 했다가도
추후에 디테일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또 어긋나 가지고 지연되고 나중에는 뭐 없었던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황을 호도하는 경향이 흔히 있거든요. 네. 정치권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큰 틀에서 합의해서 전혀 이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네. 아주 그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얘기했던 큰 공약 자체가 되질 않도록 만드는 예.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좋게 얘기하면 뭐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발목 잡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 세종의사당 아마 세종의사당이라는 건 국회가 여기에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회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2의사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낼 텐데 네. 공약이다. 그런데 공약은 세종의사당이에요. 네. 그렇죠?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세종의사당만 만드는 거를 이재명 대표는 찬성하고 네.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거는 그럼 반대하는 것이냐. 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혹시라도 그 디테일 이른바 상세한 사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공약을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기자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반응 중에 아주 뭐 토시 하나까지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마치 뭐 전체적으로는 뭐 합의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호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의원들이요, 작년에 저 법을, 네. 그 세종의사당을 법 처리를 하면서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세종의사당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닙니까? 네. 세종분원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본원이 여의도에 있고, 네. 분원이 세종에 생긴다. 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아까 그 세종의사당 만드는 거, 대통령 제2집무실 만드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 거 맞습니다. 네. 당시 그럼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에 어떤 건가? 똑같았어요. 네. 그 당시에 공주 부여의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네. 이 법안 통과에 상당히 앞장섰고, 왜? 자기 지역구하고 지역구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현장에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같이 가갖고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세종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 후보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거는 세종 분원이 아닙니다. 네. 국회를 통으로 옮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요. 네. 이제 세종시와 공주시, 대전 이렇게 합쳐져 갖고요. 이른바 정치 행정의 어떤 이 충청권 메가시티도 이제 가능해지는 네. 그런 이제 새로운 그 돌파구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게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도 부울경 가고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했잖아요. 네. 또 서울은 서울대로 뭐 메가시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에도 그런 이제 세종, 공주, 대전에 있는 그 메가시티가 가능해진 거죠. 네, 그런데 신 의원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지금 세종시 인근에 사시는 분들, 뭐 대전 포함해서 충청권 유권자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초미의 관심을 여기에 두고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얼마 걸리는 게 없고요. 네. 이미 그 세종시의 부지가 돼갖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2대 국회 임기 내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죠. 지금 뭐 예정으로 봉사를 빨리 하면 2028년, 늦어도 2030년에는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23대 국회 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제 공기를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될 텐데 네. 그래갖고 그때 세종의사당이 오픈할 때 다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네. 저희들이 지금 뭐 분원이네 전체로 옮기네 이게 오해가 있어요. 네. 2004년도에 이 수도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이제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이런 부분들을 옮기자 수도를 이전하는 거는 개헌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헌재에서 이걸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가 세종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청와대와 국회를 통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무실을 따로 움직이고 그 국회를 분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를 국회를 다 옮기려면 개헌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개헌 이슈로 던지는 겁니다. 이슈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히 생각하지 않고 지금 던지는 부분들을 보면
좀 급했다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요. 국회 이전은요. 개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과거에 이제 관습헌법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가 아니고 대통령실과 뭐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헌재에서 당시에 이제 결정을 낸 거니까 이게 국회 통의전 사항은 개헌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신통방통에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본방송의 후미 부분 혹은 내일 아침에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용 뭐 국회를 통으로 옮긴다 또는 뭐 행정수도를 이전을 한다 할 때 이런 논란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야가 의견이 분분하고 법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의견이 소란스러웠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또 재현되어서 지금 오늘 내놓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 통으로 세종시 이전 이것이 또 지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정확하게 팩트를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 끝으로 세종시 국회 통으로 이전 문제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